네, 마켓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해서 조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진아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엔터테인먼트 업종 애널리스트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요즘에 뭐 메타버스부터 시작해서 JYP 엔터, 특히 뭐 SM, 네. 뭐 주가가 정말 어지러울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먼저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엔터주가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는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가능해서일까요?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일까요? 일단 실적 자체도 2분기는 1분기보다 우상향 흐름을 바라보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2분기 BTS분 컴백을 시작으로 이제 각사의 주력 아티스트들이 모두 다 총출동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엔터 4사 모두 아티스트 활동 부재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콘텐츠나 이제 음원, MD 굿즈 위주로 매출이 좀 견조하게 나타났고요. 2분기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주력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고 이에 따른 활동에 따라서 직간접 매출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실적 자체는 하반기로 갈수록 우상향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실적 또한 서프라이즈가 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런 좀 플랫폼을 위시한 뭐 영역 확장으로 좀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주가 모두 다 이제 좋은 상방의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 우리가 뭐 사실은 SM 엔터테인먼트를 제가 본 지가 벌써 뭐 진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거기서 IR 옛날에 20년 전에 하셨던 분들이 사장님이 되셨더라고요. 아, 예. 네. 그거를 떠나서 네. 지금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네. 뭐 우리가 이제 저 때는 이제 판이라고 그랬어요. 판. 판이요? 네, 네. 레코드판.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레코드판. 레코드판이 몇매 팔렸냐? 네. 그 다음에 뭐 굿즈가 얼만큼 팔렸냐? 네. 공연을 하면 그 매출이 얼만큼 일어났느냐에 네.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평가하고 SM이나 네. JYP 엔터테인먼트 마찬가지죠. 이제 뭐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런 회사들이 팬들을 갖다가 많이 뭐 예전에도 있었지만 그 네. 팬들을 이용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뭐 이 사실은 하이브와 같이 네. 우리는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해서 지금 PER 멀티플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뭐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애널리스트로서? 예, 저는 일단 팬 플랫폼 비즈니스 그리고 팬 플랫폼 커머스 샵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을 높게 주고 있는 편이고요. 굉장히 좀 시기적으로도 코로나 시기와 맞아 떨어져서 이제 본업과 그리고 본업에 수반한 이런 간접적으로 이익을 이제 발생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구조를 확립을 시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엔터사가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 전통적인 앨범 발매 그리고 오프라인 콘서트였는데요. 이 외에 이제 더불어서 여기에 더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IP 라이선스, 아티스트 IP 라이선스를 활용해서 MD 굿즈라든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오프라인 행사가 좀 많이 가로막히고 있는데요. 온라인 콘서트나 이런 콘텐츠 매출을 좀 도모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원가는 낮고 고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영역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국내를 넘어서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K-팝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를 좀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에는 하이브가 앞서 있고 이런 본업인 팬 플랫폼, 그런 아이돌이나 이런 엔터 산업의 이런 아티스트를 베이스로 한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구축한 기업은 국내에 통틀어서 이제 하이브가 처음이기 때문에 좀 글로벌리도 이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실은 방송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나오시면 사실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좋다라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봅니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꺼립니다. 그거는 우리 그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해 주실 겁니다. 굳이 방송에 나와서 어떤 회사가 별로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겠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비싼 거 아닙니까? SM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SM에 대해서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인수설이라든지 지분 투자 같은 뭐 이런 설들이 시장에 좀
소문이 나면서 주가는 한 80% 이상 급등한 상황인 거고요. 오늘도 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양사로부터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기대감을 선반영해서 움직인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하이브를 시작으로 엔터 기업 전반이 이제 플랫폼 사업 쪽으로 이제 확장을 영역을 하면서 이제 매출액이나 이제 수익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성 자체는 맞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저희 뭐 디어유라는 자회사를 코스닥에 상장을 시킬 거고, 뭐 카카오나 네이버 서로의 이제 지분 인수나 뭐 전체 인수까지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설들이 돌고 있는데요. 본업 자체는 굉장히 견조합니다. 이제 보이그룹 팬덤을 봤을 때 이제 저희 하이브 다음으로 이제 NCT나 뭐 여러 보이그룹 엑소 같은 분들도 이제 군백기가 무색하게 밀리언셀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자회사 부분이 엔터 본업 이외의 자회사 부분에 좀 부진한 실적들이 한 번쯤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 이런 플랫폼 쪽으로의 확장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좀 더 확인하면서 좀 선별적인 투자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하고 싶은데, 네. 예, 마음의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네. 예. 플랫폼, 팬 네. 플랫폼 네.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뭐 SM의 팬이 있을 테고 네. 하이브의 팬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팬당 가치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거를 추정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추정하기가 어렵지만, 그럼 추정을 해서 밸류에이션을 한번 이렇게 공식적으로 내놓진 않았지만 리포트로 예, 엑셀로 이렇게 해봐주고 딱 해봤더니 가치가 어느 정도 나오던가요? 이게 말씀하신 게 굉장히 좀 예리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전반적인 엔터 산업의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휴먼 비즈니스고 정성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정량으로 좀 계량화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이러한 한계를 좀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그나마 이제 앨범 매출이라든지 음반 판매량, 그리고 콘서트를 했을 때 모객 수를 얼마나 모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로 좀 더 이제 집계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이제 1인당 그 알프라는 단어를 사실 통신 쪽이나 다른 쪽에서 사용하긴 하지만, 이제 저희 그 엔터 산업 쪽에서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위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 베이스고, 이제 뭐 한 달에 사용하는 액티베이트 유저가 얼마나 되느냐, 뭐 MAU나 뭐 거기서부터 이제 발생하는 알프가 얼마 정도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4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위버스 같은 경우는 앱 다운로드 기준으로 2,500만 명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한 40%가 위버스로부터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간접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전체 매출 가운데 한 60% 정도가 위버스 플랫폼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전체 매출 나누기 이제 저희 위버스를 사용하시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위버스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용자를 나누면 말씀하신 1인당 그 사용하는 액티베이트 유저로부터 얼만큼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지 역으로 추산을 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트로트 좋아하십니까? 네. 트로트. 요즘 좀 화제가 많이 되고 있긴 한데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트로트 가수들이 방송에 출연하면 전 잘 모르겠지만 출연료가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에 한번 출연하면. 그럼 트로트 가수들은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은 돈을 어떻게 법니까? CF에 출연해서 몇 억을 벌든지 아니면 행사를 가면서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앨범 판매나 본업,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본업, 앨범 판매나 콘서트나 이런 것보다는 플랫폼을 통한 소위 말해서 지속적인 현금 창출이 밸류에이션을 훨씬 더 높게 줄 수 있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거가 아닌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일단 본업에 충실을 하는 게 맞고요. 그 플랫폼이나 이런 쪽으로부터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팬덤이 얼만큼 공고히 형성이 되어 있느냐를 봐야겠죠. 그래서 저희 한번 그 IP
뭐 작년에 주식이나 코인 열풍 등이 굉장히 뭐 많이 불었었는데요. 비교를 하자면 본업은 엔터나 그리고 저희 음반이나 앨범 제작이 맞고 그를 통해서 이제 모집한 글로벌 팬덤을 베이스로 해서 간접적인 2차 매출인 MD나 굿즈 그리고 뭐 유튜브라든지 위버스 플랫폼을 통한 이런 컨텐츠 매출을 만들어서 이제 간접적인 매출을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업이 이제 직업이라면 이제 저희 부가적으로 지속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원, 뭐 코인이나 주식으로 비유를 할 수 있는 게 이런 플랫폼 베이스로 한 이런 간접 매출이라고 저는 비유를 드리면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근데 간접 매출이 잘 되기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본업에 충실하면서 일단 팬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런 간접 매출에서도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본업과 본업을 수반한 간접 매출의 동반 이익 확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고마진의 영업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후자 쪽이 훨씬 더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애널리스트로 계시니까 네. 저희 우리 투자하시는 우리 개인들 네. 들은 그런 소위 아주 인덱스한 네. 심오한 한 200페이지짜리 리포트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인덱스 리포트. 네,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않겠습니까? 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여쭤본 거고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중에서 탑픽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JYP도 있고 SM도 있고 하이브도 있고 뭐 여러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 연구원께서 생각하시는 하반기 엔터테인먼트는 이 회사가 좀 다른 회사보다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저는 일단 탑픽은 하이브로 제시를 드리고 있고요. 네. TP는 50만 2천 원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이제 2분기 프리뷰 작성을 이제 리포트를 발간을 했고요. 하반기 모멘텀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콘서트 오프라인 행사가 재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버스와 같은 이런 플랫폼 베이스의 사업 영역을 잘 활용해서 이제 회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세 번째는 이 플랫폼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컨텐츠, 즉 아티스트 IP, 글로벌 팬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IP를 보유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측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이브 탑픽으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질문들이 이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질문들을 이 원고에 없는 질문들을 너무 많이 여쭤봤는데 하나도 당황하지 않고 네, 당황하지 않고 아주 그 좋은 지식을 저희한테 나눠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진아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